오늘은 2단원 세계 종교의 확산과 지역 문화의 형성에서 중단원 3단원 이슬람 문화의 형성과 확산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주제는 이슬람교의 성립과 이슬람 제국입니다. 교과서는 64쪽부터 67쪽을 펴면 됩니다. 먼저 이슬람교의 성립입니다. 이슬람교는 서아시아 지방의 우리 세계의 4대 종교 중 하나로 여기 정착해 있는데요. 이슬람교가 성립된 상황을 보려면 아라비아 반도의 상황을 먼저 봐야 됩니다. 아라비아 반도는 6세기 후반 왼쪽에 있는 비잔티움 제국과 오른쪽에 있는 사사랑조 페르시아의 대립으로 인해서 이 사이에 동서무역로가 차단됨에 따라 이 아라비아 반도의 새로운 교역로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동서무역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아라비아 반도를 통해서 이렇게 동서무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무역 중심지로 여기 아라비아 반도의 중간에 위치한 메카와 메디나가 번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역으로 번영을 하게 되면 상업 발달로 인해서 소수의 귀족들이 부를 독점하는 문제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화되었고 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를 창시하게 되는 무함마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무함마드는 메카의 상인 출신입니다. 이 무함마드는 이런 배경을 문제로 의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일신 알라를 숭배하고 종래의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알라에 대한 절대 순종과 신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교리를 강조한 이슬람교를 창시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했지만 이미 권력을 쥐고 부를 독점하고 있는 메카의 귀족들은 이를 굉장히 반대했고 이에 따라 이슬람교를 박해하게 됩니다. 박해는 종교를 차단하고 억압한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무함마드는 귀족의 탄압을 피해서 자신을 따르는 신자들을 이끌고 메카에서 그 근처에 있던 메디나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헤지라라고 하고 이슬람에서는 이 622년의 헤지라를 이슬람력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이슬람 달력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 무함마드는 세력을 확장해서 메디나를 장악한 다음 다시 메카에 재입성하게 됩니다. 여기 이 지도를 보면 오른쪽에 위치한 사사랑조 페르시아와 왼쪽에 위치한 비잔티움 제국 사이에 대립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래쪽 아라비아 반도를 통하는 동서무역로가 새롭게 열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슬람 제국의 발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함마드가 존재할 때까지는 우리는 그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부르냐면 무함마드 시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무함마드가 죽고 난 다음 4대 칼리프까지는 합의를 통해서 정치적 지배자와 종교적 지배자를 말하는 칼리프를 선출하는 시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시대를 칼리프에게 정통성이 부여된 시대라고 해서 우리는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칼리프는 이슬람 세계의 지도자로 종교적 지도자와 정치적 지배자를 같이 합친 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칼리프를 중심으로 아랍인들이 결집해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대제국을 건설하였는데요. 이에 오른쪽에 위치해 있었던 사사랑조 페르시아를 멸망시켰고 왼쪽에 위치해 있던 비잔티움 제국을 위협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4대 칼리프로 선출된 알리가 암살된 이후 우마이야 가문이 칼리프 지위를 선출이 아닌 세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마이야 왕조 또는 옴미야드 왕조라고 하는데요. 이 우마이야 왕조 때는 수도를 다마스쿠스로 천도했고 우마이야 왕조를 새롭게 열게 된 건 661년입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북아프리카와 이베리아 반도 쪽으로 영토를 확장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 우마이야 왕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차별 정책을 썼었는데요. 차별 정책은 아랍인 중심 정책으로 아랍에서 원래 이슬람교를 믿었던 사람들의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아프리카나 이베리아 반도의 새로운 정복지 주민에게 세금을 더 걷고 여기 출신 사람들의 관직 진출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가진 정복지 주민들과 암살된 알리를 추종하는 시아파 세력을 이용해서 아바스 가문이 아바스 왕조를 개창하게 됩니다.
아바스 왕조는 이 다음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시아파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에는 크게 두 개의 파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아파, 하나는 수니파를 의미합니다. 시아파는 알리와 그 후손만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이슬람교의 소수파 세력을 말하고요. 수니파는 알리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능력에 따라 후계자의 혈통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보면서 이슬람교의 대다수를 의미합니다. 이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도 이슬람 지역의 큰 문제점으로 현재까지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슬람 제국의 지도인데요. 무함마드 시대에는 이렇게 작은 규모였다면 정통 칼리프 시대 때는 이렇게 보라색 규모로 사이즈가 확대되었고, 오마이야 왕조 때는 이렇게 이베리아 반도, 오늘날의 스페인, 포르투갈이 있는 지역을 이베리아 반도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북아프리카까지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바스 왕조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시아파가 중심이 되어서 열었던 왕조라고 얘기했었죠. 아바스 왕조는 우마이야 왕조와는 달리 아랍인 중심의 정책이 아닌, 아랍인이 아니어도 중요 간직을 차지할 수 있는 왕조였고, 세금 제도에서도 차별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아랍인이 아닌 비아랍인들도 환영하는 왕조였습니다. 이 아바스 왕조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당과 충돌하게 되는데요. 당도 세계 제국이었죠. 이전 시간에 배웠듯이. 근데 아바스 왕조도 세계 제국을 꿈꿨기 때문에 이렇게 당과 아바스 왕조가 탈라스 전투라는 사건에서 만나게 됩니다. 751년이었고요. 이 당과의 충돌에서 승리한 아바스 왕조는 결국 비단길을 통한 동서교역을 주도해서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됩니다. 이 탈라스 전투에는 고구려 출신의 당으로 이동한 장군이었던 고구려의 고선지 장군이 활약했던 전투이기도 하니까 굉장히 세계사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전투이기도 합니다. 수도였던 바그다드는 세계의 학술, 문화, 경제적 중심지로 성장했고요. 오늘날의 바그다드는 이라크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이 아바스 왕조는 아랍인들의 중심이 아닌 비아랍인들까지도 포용하는 왕조였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이슬람 제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 왕조가 이렇게 아바스 왕조에서만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기타 이슬람 왕조도 각 지역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후우마이야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바스 왕조에 의해 멸망한 우마이야 왕조의 추종 세력들이 스페인,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에 수립한 왕조로 수도는 코르도바라는 스페인의 현재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파티마 왕조도 있었는데요. 북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왕조로 이집트의 카이로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이집트 이슬람 세력들은 인도에도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요. 인도에 힌두교가 나타났던 굽타 왕조가 멸망한 이후 혼란을 틈타 이슬람 왕조들이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